저는 오늘 Early Interventional Device Introduction in Korea and Cook Product History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잘 알다시피 히스토리 하면 대부분들 다 재미가 없고, 물론 설민석 씨는 아주 재밌게 하지만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팩트 베이스로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이제 쿡 프라닥이 처음 소개된 거는 뭐 1970년대 초지만 본격적으로 아시아에 저희가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한 거는 이제 1979년에 쿡 오스트레일리아가 이제 생기면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아시아 쪽에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를 갖다 구축한 때가 이제 1979년도였습니다. 옛날에 그 제품들은 대부분들 이제 커스텀 메이드 디바이스인데요. 뭐 여기에 사실 요거는 나일론 튜브 이제 롤 캐테터인데, 주로 그때는 이제 폴리에틸렌이나 이제 테프론으로 된 이제 롤 카테터인데, 교수님들 흔히 이제 막기 카테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3m짜리인데 이걸 끊어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안에다 이제 철사를 넣어가지고 요거 이제 커피포트 뭐 옛날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그 믹스 커피 2스푼에다가 프림 2스푼, 설탕 하나 해가지고 한 아주 고소한 그걸 커피를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에서 이제 스팀을 갖다 나오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포밍을 한 다음에 찬물에 담가 가지고 그 포밍을 유지한 다음에 그 사이드홀이 필요하면 이제 홀펀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홀펀처로 해서 사이드홀을 이렇게 뚫어 가지고 만드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1930년대부터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나왔는데, 맨 처음에 사실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하면 뭐 폴리 카테터 위주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1940년에 USCI라는 회사가 오븐 카테터로 해서 이 업계 이제 카테터 쪽에서는 이제 강자로 나타났고, 64년에 바드가 설립이 됐고, 66년에 바드가 이제 USCI를 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했는데, 사실 아시아 쪽으로는 이제 바드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액티비티는 없었고, USCI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USCI라든지 뭐 그건 이제 로얄 메디칼에서 했고, 그런 메디텍, 드레네지 카테터, 맨스필드 이런 발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의료기 같은 데서 했고, 이렇게 코디스 이렇게 이런 쿡 이런 제품들이 70년대 이제 중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돼가지고 왔고, 근데 맨 처음에 남북의료에서 전체를 다 많은 브랜드를 취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듣기로는 마켓 사이즈가 워낙 작아가지고 한 대학병원에 NIH 카테터 세브란스에 2개를 팔았답니다. 1년에. 그래서 뭐 그 당시는 그 메디컬 디바이스 하시는 분들을 소위 뭐 보따리 장사라고 뭐 놀리기도 했었답니다.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70년대 후반으로 해가지고 오면서 이제 마켓이 이제 조금씩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자기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쿡은 이제 유신이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동인 회장님 큰아들이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쿡으로 갖고 온 게 이제 85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밍을 해가지고 하면 이제 뭐 이런 카테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요즘 다시 사진을 찍어서 더 멋있게 나온 거지만, 옛날 거는 이러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만들고 싶어도 사실 이렇게 예쁘게 포밍은 사실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986년에 대한민국에 처음 소개된 쿡 카다록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카다록 같은 카다록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 소개됐다고 이제 쿡 오스트리아에서 사실 사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동인이 이제 그 쿡 프라닥을 했고요. 다른 데도 이제 그때는 이제 코디스가 상당히 강세였고, USCI도 상당히 강세였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런 제품들을 갖다가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구매 패턴도 사실 일정치 않고 그래가지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그냥 다 1년 거를 한꺼번에 샀습니다. 예산을 따가지고.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에, 동인 같은 회사에서는 그냥 그거를 브로커링 하는 거죠. 중간 무역만 하고, 왜냐하면 대리점 계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직접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벤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제 한만천 교수님인데, 한만천 교수님이 미국에 연수를 가셔가지고 이제 인터벤션 레디올로지를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을 하신 거죠. 그래서 1988년에 이제 코리안 소사이티 오브 인터벤션 레디올로지라는 거를 만드셨고, 이제 퍼스트 미팅을 1991년에 했는데 이때 이제 제가 이제 조인을 했고요. 이때도 이제 매달 집담회를 했었는데 그냥 뭐 많이 모이시면 7분 모이시고 뭐 보통 5분도 모이시고 이런,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집담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주 초창기라서요. 그리고 인터벤션에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땐 한 획을 그은 것은 APCC-VR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1993년에 힐튼 호텔에서 했는데요. 그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외국의 교수님들이 일부는 자비를 내서 다 와가지고 이제 인터벤션 부흥을 위해서 되게 노력해 주신 그런 학회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메디컬 디바이스 컴퍼니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규모도 많이 컸고, 그래서 1세대에서 그런 뭐 로얄이라든지 뭐 쿡이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뒤에 생긴 회사들이 이제 뭐 KCP라든지 뭐 아시아나상사, 메디코, 이제 테르모 하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80년대 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계속 마켓을 이제 키워 온 주역들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쿡 하면 이제 뭐 1963년도에 이제 미스터 빌 쿡이 1,500불. 그 당시에는 뭐 작은 돈도 아니지만 큰 돈도 아니지만 보통 사람이 만질 수 없는 돈이라고는 얘기를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투베드룸 아파트먼트에서 한쪽은 이제 베드룸이고 한쪽은 이제 공장이죠. 그러면 매일 넥타이를 메고 신사복을 입고 옆방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만들고 저녁에 이제 게일 쿡이 이제 인스펙션하고 빌링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슬로건으로 걸어놓은 이제 철학이 이제 patient first였습니다. 그래서 빌쿡 회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지금도 그래서 쿡은 수공으로 많이 물건을 만드는데요. 사람 몸에 들어가는 제품을 그런 기계가 다 처리하는 거는 정서상 안 맞다. 본인 정서상 안 맞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부는 저희도 오토메이션을 하지만 많은 부분을 아직도 핸드메이드로 하는 것이 그런 경영 철학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1953년에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셀딩거 테크닉이 발표가 됐는데 이 당시에도 뭐 니들은 많이 공급이 됐고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와이어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 카테터도 이제 되게 벌키하고 이제 해서 많이 인터벤션이 부흥을 이루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 교수님들한테. 그래서 이제 1963년에 쿡이 이제 이런 회사를 만들면서 카테터, 튜빙, 니들, 뭐 와이어 이렇게 세트를 만든 게 전 세계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인터벤션을 갖다가 계속 디바이스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로 회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림은 뭐 사진은 요즘 찍어서 상당히 멋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니들하고 와이어 가이드하고 카테터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인보이스 일리노이주에 있는 병원에서 산 이제 가이드 와이어가 그래서 되게 놀란 게 이제 하나에 3.5불이나 이제 받은 게 상당히 그래서 그 당시 달러 발류하고 지금하고는 뭐 현저히 차이가 나니까요. 쿡이 꽃을 피울 수 있었다는 거는 이제 1963년에 이제 RSNA에 이제 미스터 빌 쿡이 전시하면서인데 여기 이제 보면 이제 토치도 있고 여기 이제 그 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튜빙도 있고 그래서
미스터 빌콕 회장님의 회상에 의하면은 이제 이렇게 부스에서 막 다른 교수님들랑 막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멀찌감치 계속 당신을 쳐다보시는 분이 거의 하루 종일 들락날락하면서 쳐다보시는 분이 있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끝날 무렵에 온 게 이제 찰스 다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왜 이런 거를 하냐. 그래서 사촌이 니들 컴퍼니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다가 이쪽이 좋다고 해서 나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했더니 나중에 이제 토치하고 이런 디바이스를 갖다가 빌려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빌려주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한 30개를 만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뭐 아이디어도 얻었지만 그 30개 정도는 그날 그 부스에서 다 다른 교수님들이 사가가지고 다 팔렸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포틀랜드를 와라. 그랬더니 빌콕 회장님이 지금은 돈이 없고 비행기표 살 돈이 없다. 그랬더니 다터 선생님이 비행기표를 보내줘가지고 사실 포틀랜드를 갔다 온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동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이렇게 다터 트랜스루미널 다일레이션 세트인데요. 요거는 물론 이걸로 엔조플라스티를 했지만 지금은 뭐 발론을 다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와이어에다가 스몰 프렌치 다일레이터에다가 큰 프렌치 다일레이터 이제 텔레스코핑 테크닉으로 해서 다일레이션을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엔조플라스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워낙 센세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1964년에 라이프 매거진에 이제 클리어링 아트리움을 해가지고 이제 발표가 돼서 이때 이제 인터벤션이 많이 주목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와이어 가이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많이 어베이블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에이트로메딕하게 만든 것도 했고 이제 스네어 요 제품은 지금도 아직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1971년에 개발한 거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엔조플라스틱 발론에 이제 다일레이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게 이제 74년 이제 케이지드 발론인데요. 이렇게 케이지에 놓은 거는 지금은 뭐 non compliance 발론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으니까 이제 컴플라이언스 발론을 그냥 하면 이제 베슬 랍처가 되니까 이렇게 카테터에다가 이제 더 이상 다이아메터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 non compliance 발론 역할을 한 상당히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카테터가 벌키해서 오래 못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와이어 이제 테크놀로지의 히스토리를 보면 1963년에 이렇게 테프론 해서 좀 전에 보신 그런 컨스트럭션이 됐고 65년에 이제 이게 와이어 타입이니까 이렇게 일롱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환자 몸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이프티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만든 게 1965년에서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사용하는 게 이런 컨스트럭션입니다. 이 82년에 만드는 이제 지금 맨드릴 와이어가 지금 뭐 헤어 와이어라고 주로 얘기하는 그런 와이어가 이제 82년에 개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 이제 지안 투커 선생님이신데, 지안 투커 선생님은 뭐 1971년에 이런 지금 보면 이제 되게 프리미티브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발론을 갖다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는 사실 뭐 엔조플라스티가 이렇게 유행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유행을 못했다고 들었고요. 이제 IBC 필터에 니드가 있었는데 그때 그린필드는 그린 필터가 이제 되게 프렌치 사이즈가 되게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프렌치 사이즈를 만들어다 그래서 그린필드보다 더 작은 사이즈를 만들려고 이제 해서 80년대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지만 이게 거의 10년이 걸려서 미국 FDA 어프로브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버드스 네스트 필터는 미국에 사용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뭐 아메리칸은 좀 이렇게 넉넉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IBC도 되게 커서 인디케이션은 유일하게 4cm까지 되는 그런 IBC 필터입니다. 지금 뭐 저희 뭐 셀렉이라든지 이런 모든 IBC 필터는 다 3cm까지 인디케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 스텐트인데 이제 맨 처음에 만들은 이제 이렇게 싱글 바디로 한 거는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고 이제 이렇게 멀티플 바디 요게 이제
나일론 스트링으로 이제 홀을 만들어서 이제 붙잡아 매가지고 해서 플렉시빌리티도 있으면서 이렇게 롱 랭스를 만든 거는 이제 89년에 됐는데, 아산에서도 사실 빌리얼이 비나인 스트릭처에 좀 넣었다가 잘 아시다시피 뭐 비나인 스트릭처는 잘 막히니까요. 그래서 썼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이제 스텐그래프트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론 익스펜더블 스텐트가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고안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쓴 거는 이제 79년인데, 요거를 보면 이렇게 모나미 볼펜 같죠. 그래서 모나미 볼펜 이렇게 하면 제 연식이 나와서 좀 부담스럽지만, 제가 이제 그 뚝섬이 있는데 이제 모나미 그 볼펜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잉크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오나 되게 신기했던 건데, 아무튼 그런 비슷한 디자인으로 해서 스텐트를 심고 여기 이제 아주 아트리가 이제 다 개통된 그런 거를 갖다가 1979년에 한 퍼스트 발론 익스펜더블 스텐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3년에 이제 미국 FDA 어프로브를 받은 이제 코로너리 스텐트인데요. 사실 이건 딱 정확히 10년 걸려서 FDA 어프로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3년대, 그 당시에는 83년 이때는 미국 FDA 어프로브를 받을 그런 바디가 없었습니다. 노티파이 바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썼었고, 이거하고 이제 판마츠 스텐트하고 이제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플렉시빌리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 스프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디바이스를 딜리버리 하고 이제 발론을 익스펜션하고 하면 이제 리코일이 오는데, 게리 루빈 선생님이 그때는 라이 사이징을 하면 된다 그랬는데, 사실 리코일 때문에 언더 사이징이 돼서 리스테노시스가 많이 나와서 교수님들이 여기 지안토코 루빈인데 개런티드 리스테노시스 스텐트라고 좀 놀림을 받은 그런 스텐트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세계 최초로 아무튼 미국의 FDA 어프로브를 받아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마케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GR2가 나오면서 이제 바디도 되게 스트롱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업사이징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웃컴이 좋았는데, 그 당시 이제 레이저 커팅 스텐트가 막 나올 때이기 때문에 저희 GR 스텐트는 이제 더 이상 판매가 안 됐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한 이제 질보 나이트럴 스텐트인데, 저희가 사실 1990년 말에 이제 레이저 커팅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텐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기계가 요즘처럼 이렇게 좋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널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골드 마커를 꼭 달아야 된다 해서 한 2년 반 동안 이제 시간을 소비했는데, 그 중간에 코디스가 스마트 스텐트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골드 스탠다드로 돼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마케팅의 시기를 갖다가 놓친 거가 크게 그런 누구도 없는 고집 때문입니다. 그래서 쿡은 제품을 만들면 이제 퍼블릭 컴퍼니처럼 2년이나 3년마다 새로운 버전 만들어서 계속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를 최대한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10년, 20년을 판 그런 제품을 많이 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일즈 마케팅을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 스텐트가 저희 G 스텐트 패턴을 인프링지 해가지고 나중에 테크니컬 세틀먼을 받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적으로 미스한 데가 있고요. 저희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코로네리 드러그 웰딩 스텐트 전 세계 최초로 클리니컬 출하를 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에스펙 출하이라고 그래서 지금 NEJM에 돼 있고요. 그 맨 끝 페이지에 보면 제 이름도 리서치 코디네이터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고생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처음 하는 클리니컬 트라이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질보 SFA 스텐트도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도 거기에 이제 세 센터인데요. 서울대하고 아산하고 삼성인데, 그래서 이제 참가한 그런 클리니컬 스터디를 했습니다.
아울틱 리페어는 이제 1991년에 이제 첫 미팅으로 해서 이제 세상에 익스포저가 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이런 시스라든지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쿡에서 제공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그래프트 매트리라고 수천은 이제 교수님들이 직접 해서 이제 다 홈메이드시죠. 이제 하스피털에서 만들어서 이제 쓰시고 그랬는데, 1993년에 아주 브랜드로 해서 이제 커머셜리 어베이브라는 거 처음 한 거 이제 1993년입니다. 이때도 이제 시드니 미팅에 가니까 뭐 한 30분 와가지고 뭐 아주 오손도손한 그런 미팅이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뭐 모든 회사들이 많이 이제 아울틱 인터벤션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지만, 그때는 뭐 사실 워낙 이게 벌키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진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디베이트 교수님들끼리 한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론 엔조플라스티는 이제 1975년에 이제 구런찌 선생님이랑 이제 개발을 했는데 76년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고, 80년대 나온 발론이 요즘이랑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들은 뭐 발론이 워낙 좋지만 이제 그때는 사실 그런 마켓 사이즈도 적고 그래가지고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엔조플라스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일레이션 세트하고 아까 케이지드 발론하고, 그래서 구런찌 선생님하고 한 이게 이제 아주 어울리 세대의 이제 엔조플라스틱 발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D 앤더슨에 계신 시드니 월러스 선생님이 상당히 재미나신 분인데 거의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뭐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냥 같이 저녁 먹으면서도 하는데, 아무튼 유머가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펄스타일 펌프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요즘 들어서 펄스 스프레이 이런 머신의 이제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셨고, 이거 뭐 만드는데 엄청 고생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75년에 이제 코일이 만들어졌는데, 76년에 이렇게 쓰기 좋게 이제 테프론 카테터로 해가지고 이제 딜리버리 카테터까지 다 만드신 게 이제 월러스 선생님의 아이디어였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엠브리제이션이 많이 늘어났죠. 이전에 이제 1975년에 되기 전에는 이제 울리 테일이라고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를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만든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런 파이버를 갖다가 이제 매달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랑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이제 라지시스에서 에다가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스타일로 한 게 이제 울리 테일이고, 이제 커머셜리 나와가지고 한 거는 이제 75년에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MR 환경이 많이 이제 옛날에는 뭐 0.5 테슬라도 뭐 좋은 거였지만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뭐 이제 스테인리스 코일은 이제 더 이상 생산 안 하고 다 MR 컴패티블한 인코넬로 하고 있고, 네스터 코일은 지금도 푸시블 코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런 디자인도 사실 1999년에 했고요. 지금 물론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변화가 있지만 베이직 디자인은 사실 같습니다. 이런 데서 봐도 사실 쿡에 좀 고집스러움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트로듀서는 1965년에 이제 지즐렛 하프만 시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얘기하면 이제 베인 시스인데, 저는 맨 처음에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인터벤션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시스라는 인트로듀서 개념을 했다는 게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이제 스팟라이트를 받은 게 피로웨이 시스입니다. 그래서 시스를 그냥 놓다가 나중에 빼는 거지, 그걸 찢어서 이렇게 없애? 그러는 컨셉이 너무나 센세이션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놀란 그런 건데, 지금은 뭐 별거 아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 테크놀로지인데, 지금 뭐 엔셀시스고 뭐고 이런 제품들이 다 플렉스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 좀 모디피케이션은 됐지만 1990년도에 한 이 코일 브레이딩 테크닉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너 레이어는 PTFE 코팅된 레이어로 이제 다시 하니까 몇 개의 레이어를 샌드위치 테크닉으로 해서 하는 그런 최초의 그런
인트로듀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 회사가 이제 쫓아오고 있지만 테르모 앤 피네클 같은 것이 이제 거의 좀 비슷하고요. 나머지 회사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테크놀로지상 좀 차이가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컵 선생님은 넘베스큘라에 있어서 이제 히로십니다. 이분은 뭐 은퇴하시고도 나서 자기 그러니까 뭐 너싱홈 비슷한데 너싱홈은 아니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시니어 시티즌이 사는 그런 데서 사실 때 그렇게 리타해서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제 다터 인스티튜트에 가끔 와가지고 뭐 실험하고 끝까지 그러신 아주 열정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다 스트링이 없는 그런 드레네지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스트링을 만들어서 이제 앵커링을 하는 걸 이제 82년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 게스트로스토미도 최초로 만들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빌리어리 이제 드레네지를 하려면 이제 액세스 세트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이제 018 헤어와이어가 들어가고 그냥 38,000 와이어를 그냥 밀어놓으면 사이드 홀로 그냥 나와서 CBD 쪽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아이디어한 제품을 갖다 82년에 만들어서 지금 뭐 외국에서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네프 세트 같은 종류로 이제 사용을 하고 이거는 더 이상 안 쓰는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게스트로스토미 하려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앵커링 디바이스로 해서 이렇게 스토맥 월을 이렇게 픽스하는 요거를 만든 게 이제 88년이고 사실 지금도 이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펑처는 이제 되게 요즘은 뭐 되게 흔한 거지만 이제 이거에서 1983년에 컵 선생님에 의해서 개발된 건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 분들은 이제 넉넉하고 뭐 이러셔가지고 펑처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 게이지 니들로 이제 펑처를 해서 그런 펑처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을 적게 하려고 이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모든 회사들이 미니 스틱, 뭐 미니 펑처 셋 뭐 해가지고 이름을 달리 해가지고 다 이런 종류에 있습니다. 미국에는 어떤 프로시저를 하든 다 이런 마이크로 펑처 시스템을 거의 케이스마다 쓰는 그런 아주 거대한 마켓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뭐 푸시 플러스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많은 환자들을 이제 상대로 하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페디아트릭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오퍼링하는 건 아직도 이제 쿡밖에는 없습니다. 엠플라츠 선생님은 이제 1972년에 이제 헤파린 코팅을 주장해서 이제 저희 와이어도 다 헤파린 코팅이 이제 돼 있고 지금도 이제 사용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헤파린 코팅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요즘은 다 넌 헤파린 코팅을 쓰는데 이때만 해도 포린 바디를 베슬에 둔다는 거를 엄청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다 모든 제품을 헤파린 코팅을 하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일부는 다 했고 이제 82년에 이제 레날 쪽에 이제 다일레이션을 하면 한 번에 하면 이제 블리딩이 되니까 이렇게 조그만 것부터 이렇게 하는 다일레이션 세트를 만들었고 이제 엠플라츠 와이어는 저희 그 65년에 개발한 그런 와이어랑 스트럭처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코어를 이제 되게 센 코어를 써가지고 보스턴에 파는 슈퍼 스티프라든지 저희 파는 엑스트라 스티프든지 디자인은 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티프니스 차이가 조금은 있어가지고 이제 프로시저에 따라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엠플라트 선생님이 이런 거는 다 이제 개발을 하신 거죠. 어니링 선생님은 이제 링 카테터로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폴리에틸렌으로 만드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인터널 엑스터널 드레네지를 두 개를 했는데 이제 일부 아시아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길이가 안 맞는다고 뭐 안 쓰신 그런 분도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지금 현재 홍콩은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유럽 선생님들이 이제 고집스러워서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사용하고 미국에도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78년에 이제 만드셨고 저희는 지금 이런 타입은 있지만 이제 재질은 폴리에틸렌이 아니라 울트라틴이라는 폴리에틸렌
아니 폴리우레탄 카테터로 되어 있습니다. 드레네지 맨 처음에 시작은 이제 뉴모토렉스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빌리어리 드레네지로 해서 이제 쭉 나왔고 거의 다 보면 쉐입이 좀 체인지되고 매트리얼이 좀 체인지됐지 기본 컨셉은 아직도 남아있는 게 드레네지입니다. 조셉 로시 선생님은 이제 다터 인스튜트에 계셨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팁스 프로시저를 한 건 사실 팁스 세트는 이 당시에 안 나왔고요. 리버 바이옵시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팁스를 해가지고 뭐 상당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첫 번째 박재영 교수님 이제 팁스를 하셨는데 뭐 일화로는 이제 원자력병원에 사다가 이제 튜브가 나가서 서울대에 옮겨가지고 이제 끝 마무리 진 그런 이제 아주 어려운 프로시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뭐 팁스 뭐 하면 별 신경을 안 쓰지만 그래서 이거 이후에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어니 링 선생님이 이제 링 세트를 만들었고 이게 로시 선생님이 우치다 선생님이랑 같이 로시 우치다 세트를 만들어서 지금 두 팁스 세트가 지금 아직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지금 얼리 팁스가 훨씬 낫다고 그래서 지금 팁스를 더 얼리 스테이지에 하는 게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팁스 부흥이 다시 일어날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터 선생님은 이제 1980년도에 이제 템포러리 필터를 이제 만드셨고요. 이분은 학회에 오면 항상 이제 이거는 넥타이지만 나비 넥타이 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학회에 오는 게 어떤 파티에 가는 거랑 똑같은 마음으로 즐긴다고 하셔서 항상 나비 넥타이를 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992년에 이제 튤립 IBC 필터가 처음 나왔는데 그 전에 IBC 필터들은 다 벌키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슬림하게 나온 게 이제 8.5 프렌치에 들어가는 걸 이제 92년에 처음 나왔고 2005년에 이제 필요 없으면 뺄 수 있는 그런 옵셔널 필터를 이제 후크를 달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당시 이제 패턴을 내자고 뭐 주위에서 많이 그랬는데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거는 뭐 공유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환자를 위해서 그래서 해가지고 지금은 뭐 다 이렇게 옵셔널 필터를 다 회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사들이 오히려 저희 오리지널 회사를 이제 위협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시츄에이션에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디지털 다트인데요. 이제 이거는 1982년에 저희가 파마스티컬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쿡이 무슨 파마스티컬 컴퍼니를 만들었나.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영제 때문에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게 미스터 빌쿡 회장님한테 찰스 다러 선생님이 아이오닉 컨트라스트 미디어로 로우 익스트리미티 엔조를 하니까 환자가 막 소리를 치고 너무 운다. 그러니까 넌아이오닉을 만들고 우리가 넌아이오닉은 너무 비싸니까 좀 어포더블한 걸 좀 만들어 달라. 그 부탁으로 600 밀리언을 투자를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999년 말부터 2000년 초에 제가 사실 한국에도 샘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IBP 쪽에 이제 샘플 테스트 했는데 상당히 좋다고 해서 이거는 모노모고요. 이제 넌아이오닉 상당히 좋은 그런 컨트라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 해서 계속 팔았으면 사실 제가 지금도 계속 물장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 2000년도에 이제 쿡에서 지사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뭐 맞는 바람에 못했고요. 6년 후에 이제 게르베에 이제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게르베가 미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허가를 못 받고 본인들 거는 그래서 저희 거를 M&A 식으로 요 디비전만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서치 하시는 분이 많다고 이렇게 교수님이 해서 이제 저희 리서치 센터입니다. 그래서 쿡에 있는 모든 리서치는 여기 매드 인스튜트, 지금은 뭐 쿡 리서치 인코퍼레이트라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웨스트라피아에서 이제 퍼두 유니버시티가 있잖아요. 이제 웨스트라피아는 시카고하고 브루밍턴에서 딱 중간에 있는데, 그래서 퍼두에 오신 분들이 여기 건물 멋있다고 이제 사진 찍으러 오는 픽처 스팟으로 됐다고 그래서 아무튼 되게 재미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팍포리에에 있는 그 헤드쿼터의 이제 모습이고요.
저희가 제가 이제 간추린 거는 이 지금 인터벤션 레디올로지, 카디올로지 이쪽으로 지금 인터벤션 하시는 베스큘러 서저리라든지 이쪽에 있는 부분만 했고 무슨 유럴러지라든지 크리티컬 케어 이쪽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다 말씀드리려면 아마도 2박 3일 동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안 하고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이제 프로젝트를 한 게 거의 한 60개가 넘는데요. 대부분들 프라닥 맨 끝에다 이제 성을 다는 김윤환 교수님이 했을 때는 대시 킴 이런 식으로 하는 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미국 식약처의 이제 기준이 워낙 세져가지고 이제 그런 디벨롭먼이 되게 리미테이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에 이제 송호영 교수님이랑 이제 나크리말 닥트 스텐트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거는 아산에서 인터벤션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텐트가 있고 인트로 시스템 있고 이제 후크까지 해가지고 유럽하고 한국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동인 회장님이 이제 사석에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이게 팔아서 남은 이익보다 전화비가 더 많이 나왔다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이메일도 없었고 이제 이렇게 오늘날 같이 하는 이제 줌도 없었고 이제 팩스 아니면은 다 타자로 쳐서 팩스 보내고 전화통을 잡고 했는데 이게 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계속 백앤포스 해서 아무튼 이래가지고 아무튼 요거를 마무리 졌고요. 그래서 성규보 교수님이랑은 ARD 100-0이라는 이제 다일레이터, 이제 빌리어리 다일레이터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퍼런 프렌치의 다일레이터하고 가이드와이어를 통해서 하고 나중에 이제 튜브를 박아서 하는 이런 세트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생산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미국 식약처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생산을 못하고 지금 있는 재고를 쓰고 계십니다. 간단히나마 그 얼리 인터벤션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쿡 프로덕트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